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세 사고가 요즘 많이 떨어지고요. 예, 작년에 제가 전세자금 제도를 전세자금 지원보다 월세를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한 강의가 있어요. 이게 전세자금 제도가 요즘 제도가 워낙 잘 돼 있어요. 지원금 자체도 요즘 한 1억까지 거의 다 되고, 그 웬만한 소득 증빙만 되면 전세를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전세 보증금을 많이 해주니까 월세를 구하시진 않아요. 이제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전세를 내게 되면 월세를 안 내니까 주거 안정을 찾을 것 같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월세가 안 나가게, 요즘은 대출 다 끼잖아요. 대출을 끼워서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전세만 찾으니까 월세 구하시는 손님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전세가 위험해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청와대에다가 제가 그걸 넣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인플루언서가 아니다 보니까 뭐 동의자가 별로 안 와서 그러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세입자도 살고 건물주도 살고 은행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월세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세를 지원을 해줘도 이자를 좀 싸게 해주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주인들한테 월세를 지원해주면, 이런 극악무도한 73억 원 전 오피스텔 전세 사기, 징역 9년 먹었네요. 내가 볼 때는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5천만 원, 6천만 원 이거를 만약에 전세보증금 못 받고 사신다고 한 젊은 세대의 20대 후반이나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임차인들의 이 피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뭐 돈 많으신 분들이야 뭐 5천만 원, 1억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젊은 세대들한테 이게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보증금 떼먹고,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시내 보면 전세가 투룸이 한 7천 정도 됐어요. 7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요즘은 이게 9,500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어떻게 하냐면, 요즘 신축도 없잖아요. 전세를 한 1억 2천을 받아요. 1억 2천. 그러니까 옛날 7천 하던 게 요즘 1억 2천이에요. 이게 불과 2, 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주 중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대출 왕창 빼고 월세를 안 빼고 전세로만 다 빼는 거예요. 전세로만. 이게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날라먹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중개했던 것 중에 제가 이 건이 요번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인 찾기가 참 힘들거든요. 찾으시는 분에서. 그래서 제가 요 근래 이 사라진 주인분들 최소한 등기부 등본을 보고서 찾아내는 거를 뭐 잠깐 팁을 말씀을 드릴까. 왜 어차피 법적 분쟁에 가셔야 되거든요. 법적 분쟁에 가시게 되면 완전히 뭐 연락 두절되고, 뭐 은행에 전화해봐야 이자도 안 내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본사로 넘겨주고 뭐 그러기는 하는데, 혹시나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그래서 실제로 요번에 제가 있었던 일이 해가지고 전세 보증금에 그 주인들이 갖고 있는 은닉재산하고 내용증명 보내다 보면은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 기초적인 지식이라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는데, 혹시나 해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최초에 이제 계약서가 있으시겠죠. 계약서가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유군정 씨라는 분인데, 뭐 얘기해도 되겠죠. 일본 가 있습니다. 지금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집 소유주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가구로 갖고 있었죠. 다가구로 갖고 있었고, 계약서 쓸 때 이 주소로 이 밑에 임대인란에다가 주소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는 당연히 이 등기를 한번 띄워보세요. 일단은 임대인란에 있던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주인분들이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여기 보시면 뻘겋게 돼 있죠. 폐쇄 목록까지 다 출력을 하세요. 유효사항. 그러니까 유효사항만이 아니라 폐쇄 등기하고 매매 목록. 제가 우차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 목록하고 공동담보 목록을
합해서 이 등기를 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동담보 목록이 나오거든요. 공동담보 목록에 자 여기 보면 뭐 자양동 뭐 89-53 여기 다가구 임대를 놨던 그 건물이 이제 경매 넘어간 거고요. 가만 보면은 생뚱맞게 아파트가 하나가 더 잡혀 있어요. 여기 뭐 관평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요 등기를 또 띄세요. 또 띄셔가지고 그분 소유가 맞는지. 지금은 이 소유주가 조은정 씨라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만일에 공동담보를 했다고 하면 공동 소유, 똑같은 소유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띄시라는 얘기죠. 여기에 만약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안 들어가 있으면 즉각 여기로 세입자들은 가압류를 넣으셔야 됩니다. 가압류를 넣으시고 그 다음 단계를 밟으셔야 되죠. 만약에 보증금이 6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집을 경매를 넣는다고 해도 2천원 받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4천원 이제 전입 순서대로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현 소유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거기 써 있는 그 등기부등본을 떼고 공동담보 목록을 또 띄면 혹시나 모르는 재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아냈거든요. 찾아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하면은 이제 돈 달라고 해가지고서 만기 이후에는 이제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 소를 하잖아요. 아니면 임차권 등기를 하던가. 그러면 내용증명을 통상적으로 다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이렇게 뭐뭐뭐뭐 해서 도래가 되니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기 바랍니다. 이건 뭐 한 3번 이상은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그 보증금 반환소를 하시기에는 이 절차를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이 내용증명 꼭 보내셔야 하는 이유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집주인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잖아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에서 최초 계약 썼을 때 여기 있겠지만 그리고 뭐 은닉재산이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사라져버리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내용증명을 보내놓으신 다음에 만일에 이분들이 실제로 거주를 안 한다고 하면 이렇게 폐문부재 이렇게 뜨게 됩니다. 폐문부재라고. 그 사람이 안 산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럼 폐문부재라는 이러한 등기 송달된 거하고 내용증명을 가져가시면 동사무소에 그 사람의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초본을 띌 수 있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거주지를 추적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주소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보고 공동담보를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내용증명은 반드시 보낸 다음에 이렇게 폐문부재라는 우체국으로부터 통지문이 날라오면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 초본을 띄셔서 최근에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았는지 그거를 찾아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없어요. 여하튼 법적 분쟁이 되면 이렇게까지 하셔가지고 운 좋으면 찾으시는 분도 있고 그 사람이 은닉재산 해놨던 것도 찾아내서 빨리 가압류를 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소를 해서 그리고 원소 승소 판결을 갖고서 그 은닉재산을 이제 경매를 신청을 가능합니다. 이제 강제 경매가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1년, 2년 걸리는데. 뭐 1년, 2년이 문제겠어요. 제 몇천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보는 노력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중개인분들도 이 절차를 좀 알려주셔야 돼요. 세입자분들한테. 그래서 뭐 저도 요번에 겪고 있는 일이라, 뭐 예전에 제가 직접 겪어본 적도 있고 해서, 요번에 세입자분들하고 이제 전 주인 찾아다니고 막 했는데, 뭐 거의 다 요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정하신 분들은 거의 뭐 위장 이혼 다 돼 있고, 개인 회사 파상 들어가 있고,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세요. 그리고 뭐 딴 사람 막 하면 이게 형사로 처벌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가 세입자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게 난리가 나거든요. 뭐 저희들도 이런 일은 뭐 제가 몇 년 동안 해봐야 한두 번 겪을 말동한 일인데 예전까지는 잘 됐는데 지금같이 외국으로 도망간 경우는 처음이에요. 근데 요즘 이게 전세사고가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것 같아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월세 지원을 해줘야 된다. 월세. 이 전세 지원을 해줄 게 아니라 딴 생각을 드는 거예요. 깡통을 만드는 거예요. 원가 7억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주 싼 걸 사가지고 전세를 9억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안 하면 위장이원 해버리고. 아주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 이렇게 되면은 애꿎은 세입자들, 젊으신 분들만 이제 고통받게 되죠.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겪지 말아야 할 일인데, 돈 떼내신 분들, 주인 찾아다니시는 경우,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다수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